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렬입니다. 네,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네. 와사다. 네, 인천이죠. 와사다가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많지만 와사다 촬영을 제가 여러모로 굉장히 재미있게 한번 기획을 해보려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여튼 이제 좀 이게 처음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와사다 촬영을 하러 오게 됐고, 일단 이래요. 와사다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표현하고 있지만 저가적색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명칭은 AV와 사람들이라고 제가 본 것만 한 20여 년째가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이 돼서 20여 년째 굉장히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인터페이스? 사실은 이 오프라인 장소가 있는 것도 어떤 분들은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온라인만 있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커뮤니티가 굉장히 거대한 회원들을 갖고 있었던 거대 커뮤니티였고, 사실은 여기 오프라인에 또 이 엄청난 보물창고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저희가 이제 다룰 제품들이 굉장히 명확해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은 레이트 어댑터, 저는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얼리 어댑터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 그게 가격이 비싸든 뭐 그래도 싼 가격을 찾아서 구매를 하겠지만, 얼리 어댑터들은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자주 가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또 예전부터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출입하던 곳을 다닌다고 한다면 이곳은 가격이 싼 걸 이렇게 찾거나 레이트 어댑터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 20년이 된 이 커뮤니티,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찾는 곳이라 서로 좀 문화가 달라요. 하지만 어느 분이 사도 똑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격이 싸다는 데 있습니다. 그쵸. 그런 기획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오늘도 이종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여기서 방송을 한 것은 처음이라. 이종학 선생님도 처음이시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오디오 애호가 중에 와사다를 모르면 간첩이다. 안 가본 사람이 있지만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로든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제품이든 저가부터 하이엔드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모델일 경우에는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일 싸요. 싼 가격이 싼 저가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레인지가 넓어요. 저가부터 고가까지를 가장 싸게 파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 할인을 안 해주고 판매하는 제품도 좀 있긴 있어요. 물론 뭐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여기서 이렇게 판매가 될 경우에는 무슨 여기서 또 까다로운 심사 과정 거치지만은 그러면은 특히 새로운 브랜드들은 여기서 런칭됐을 때 빠르게 우리 애호가들한테 이제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점은 와사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와사다만의 고유 영역. 예. 하여튼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볼 제품은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골드문트 590의 넥스트젠 버전, 그러니까 마크 2 버전이에요. 이 제품을 저희가 뭐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과연 오늘은 이 제품을 와사다에서 어떻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골드문트를 크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게 이제 한 3개의 큰 변화, 3세대로.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본 견지에서 첫 번째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술로서 정점에 달했던 80년대, 90년대. 이게 이제 1기라고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 2000년대부터 빠르게 변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업계 선도적인 위치에서 있었고, 이게 이제 2000년대 제2기의 시대. 그 다음에 넥스트젠 시리즈가 나오는 3기의 시대. 그래서 넥스트젠 시리즈부터는 또 앰프 설계자나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정책도 바뀌면서 소리 개념도 많이 바뀌죠. 넥스트젠 나오기 이전의 제품들은 사실 정말 고급스럽고 질감이 좋은 소리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역에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넥스트젠 시리즈로 가면서 저역도 확실하게 잡아가고 풀 프리퀀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힘도 있으면서
또 골드문트의 그 개성을 가져갔다는 거. 이건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590 넥스트 젠 2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골드문트를 쓰고 싶긴 한데 분리형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억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오디오 에어가라고 하지만 좀 부담이 됐는데 비싼 앰프죠. 예, 근데 요 정도면은 출력도 280와트고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하이엔드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오리지널 가격도 상당히 놀라운 가격인데 거기서 약 50% 정도 또 할인을 해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제품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번 시청 때.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 리뷰어인 이용학 선생님 같은 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는 뭐 무수히 들어봤지만 예. 주변 사용자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지만 이 제품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여기서 오늘 이제 스칼라 유토피아의 에보 버전으로,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하이파로즈죠, 150B, 로즈 150B로, RS150B, 골드문트의 텔러스, 정확히 말하면 텔러스 590 넥스트젠 마크2, 넥스트젠 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크2 버전이라고 하는 이 곡으로 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고 또 얘기 이어갈게요.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os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골드문트 인티 앰프에 대해서 뭐 저도 골드문트 앰프를 몇 개를 프리파워를 써봤지만 제가 그때 느낀 거 뭐냐면 뭐 미메 시리즈들 이런 거 여전히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고 어디 나오면 다시 사고 싶을 정도의 앰프들인데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풀장 파워를 따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자사 제품끼리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정 뭐하면 파워는 어떻게든 써도 되는데 그래도 골드문트 소리에서 좀 비껴가요. 그래서 인티 앰프, 골드문트의 프리파워가 한 바디에 있는 인티 앰프라는 의미는 크고, 그게 지금 좀 아까 이정학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세대로 오면서 특히 3세대 변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전에 미메시 시리즈를 들었던 그때 파워를 들었고 그 이후에 골드문트 안 들으셨다. 그럼 많은 이게 골드문트 소리야라고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을 정도의 소리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방향은 골드문트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소리로 바뀌어 있다는 거. 하지만 소리는 훨씬 정확하고 굉장히 스피커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앰프 쪽에서 봤을 때. 하여튼 이런 시선으로 골드문트의 이 지금 최고 플래그십 인티 앰프인 넥스트젠 590, 텔러스 590 넥스트젠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얘기를 좀 설명을 좀 사실 해주시죠. 넥스트젠이 나와서 이제 텔러스 앰프가 처음 출시됐을 때 10여 년 전에 제가 사실 그 도쿄 오디오 쇼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그때 그 일본 그 오디오계 그 대마왕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 제일 그 유명하신 스가노 씨께서 이제 시연을 했어요. 스가노 끼고. 그 양반이 이제 텔로스 파워에다가 비비드 오디오에 이제 제일 큰 무대를 해서 베토벤을 들려줬는데 한 100여 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정말 그 감동, 그 느낌. 저도 지금 그 소리를 잊을 수 없는데 그거는 비단 애호가뿐 아니라 앰프를 설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건 너무 차원이 다르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전작 넥스트젠하고 또 넥스트젠 2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출력도 250W에서 280W로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입력단에서 그 32384 이렇게 이제 좀 단위도 높아지고 DSD 파일도 좀 들어가고 읽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보시면 이게 방열핀이 있잖아요. 역시 그 열 관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상당히 했죠. 신경 썼고 사실 또 이 뚜껑을 따잖아요. 그러면 전작하고 이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디자인. 왜냐하면 이렇게 무슨 새 날개처럼 이제 중앙에 이렇게 메탈 바가 들어가죠. 모스페트 이제 단자가 있고 저기 모스페트 그 출력단이 있고 출력단이 있죠. 거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연결시켰는데 이게 단순히 폼이 아니라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들어있더라고요. 우선은 그 모스페트라는 것이 이게 이제 출력 게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제품이든지 거기서 약간 여유분을 두거든요. 근데 스펙상은 똑같지만 그 여유분에서 발열이 일어나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음의 왜곡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이 또 진동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진동이 약한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의 흐름까지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과 진동을 다 같이 잡는 그런 방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 총 8개의 그 모스페트 단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로드에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제소리를 내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이번에 그 넥스트젠 2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기술이 아닐까. 사실 이거는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술이라서 이거 사실 그 자료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원래 그 출력석은 보통은 방열피 있는 벽에다 이렇게 옆에 붙이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더 진동부터 예. 이 회사 특징인 메카니컬 그라운딩 진동에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소리를 더 좋게 하니까 전원부도 그렇고 출력단까지 그렇죠. 그걸 가운데로 모아놨어요. 예. 그리고 얘를 그럼 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바를 이렇게 얹은 거죠. 그쵸. 메탈 바를 얹어서 예. 방열피까지 연결했다는 거. 그렇죠. 그 바람에 전원부의 방향도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많은 변화들이 안쪽에도 있었고 예. 또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전체적인 외관은 큰 차이 없지만 네. 이 소리가 많이 다르죠. 일단. 소리는 우선은 이제 제가 놀란 게 중고역의 해상도나 아름다움은 이제 예전에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네. 사실 그 여기 스칼라를 네. 이번에 그렇죠. 구동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 매칭이면은 굳이 억대에 과연 하이엔드 시스템이 필요할까? 요것만 같이 매칭하면은 정말 그 어느 집에 가서도 기죽지 않는 하이엔드 소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이엔드를 쓰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억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거기다 스피커 앰프까지 또 따로 이렇게 하면은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 세트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아마 예산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하이엔드 시스템이다. 그렇죠. 일단 뭐 자잘한 변화까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DAC가 들어가요. 네. 사실 골드문트가 DAC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회사라는 것을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데 알리제라는 DAC가 앰프 쪽에서 텔로스와 이 소위 프로티우스 그다음에 그 레오나르도라는 이런 타임 얼라이먼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텔로 시스템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이걸 대를 맞추기 위해서 DAC가 알리제라는 DAC가 그쵸. 예. 7세대 버전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사실 굉장히 그게 큰 변화 중에 하나고 예. 뭐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하면 뒤쪽에 단자가 옛날에 이제 골드문트 특유에는 입력단이 전부 언밸런스만 있어요. 밸런스 없죠.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스피커 단자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 비싸 몇 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뭐죠? 하여튼 그 재질로 만든 빨강색 까망색 그걸 쓰는데 얘는 WBT 투명 단자를 썼어요. 그게 큰 변화죠. 외관에서. 이걸 좀 또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좀 뭐 소리뿐만 외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동도금 동에다가 이렇게 그 금도금한 이런 좋은 단자 스피커 터미널을 썼다는 것도 사용자들한테 만족감을 크게 주는 거고 쉽게 말해서 골드문트의 프리파워를 합쳐서 그냥 한 덩어리로 쓸 수 있게 만든 DAC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 DAC 까지. DAC까지 추가되어 있는 그런 인티앰프 그러니까 말이 한 덩어리지 프리파워를 그냥 하나의 몸체로 넣은 그런 앰프의 최선단에 있는 제품이 바로 59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그 레버르시옹 씨는 그 케이블링이라고 하잖아요. 케이블 여기저기 꽂아가지고 이제 음색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레버르시옹 씨의 그 음향 철학에는 잘 부합되는 앰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앰프는 본인의 그냥 어떤 디지털 플레이어 하나만 있으면 그럼 스피커 연결해서 바로 소리가 나는 그런 앰프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골드문트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최신형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제품의 의미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원래는 한 3천만 원대 그런 인티 앰프죠.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골드문트를 프리파워를 하나의 바디로 넣은 것도 3천만 원에서는 대단한 어떤 하나의 한 덩어리짜리 제품이었는데 이건 이제 골드문트의 상황이고 와사다의 상황에서는 이걸 반값 가까이 떨어뜨렸다는 거죠. 실제로 반값이잖아요, 그죠? 금액은 뭐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참 이거는 좀 저 레베르송 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사서 송구스럽게 좀 그런 마음도 드는데 골드문트 오랜 팬들은 그런 생각도 들죠. 예,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텔로스 시리즈로 가면서 워낙 고가들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 홍보 차원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소리를 경험해 봐야 되는데. 사실 몇 억짜리 시스템을 막 듣기에는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종의 쇼케이스로 좀 이렇게 좀 보급하기 위해서 좀 선물이 아닐까 팬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대충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긴다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디오 시장이 펼쳐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고 안 하고는 소비자의 몫인데 예. 어떤 분은 1억짜리를 5천만 원으로 싸게 팔아도 예.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 그걸 물건이 어디서 나오기만 하면 더 주고라도 살 판인데 예. 반값에 팔아.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미 뭐 아마 이 제품을 굉장히 제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이 제품의 용도는 그래요. 근데 골드문트라는 건 원래는 베이스를 단단하게 잡아서 그런 걸 듣는 그런 앰프, 잘 구동이 되지 않는 앰프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이스음이 저기 안 나온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그쵸. 베이스음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앰프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텔로스가 되면서부터는 소위 이런 거죠. 베이스를 좀 더 정확하게 소리를 내자. 그러니까 이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그 앰프가 정작동을 할 때는 고음, 중음 어떻게든 소리가 나는데 잘 만든 스피커라고 했을 때 베이스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막 10인치 넘어가면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게 바로 텔로스 앰프였고 거기에 예전처럼 말쑥하게 소리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울림을 듣기 좋은 울림을 만들어냈다는 게 텔로스에서 제일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앰프의 용도는 지금 스칼라 유토피아처럼 그런 이게 지금 11인치짜리 유닛이에요. 베이스가 13인치 아닌가요? 11인치. 아, 스칼라 11인치. 유토피아. 예. 11인치 유닛은 저기는 6.5인치고 11인치. 미드레인지는 11인치짜리 베이스를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이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스피커에서 울림을 딱 그런 여운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덕과 어떤 베이스 댐핑이 같이 섞여 있는 앰프라는 거. 그럴 때 쓰는 앰프가 사실은 골드문트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2Hz까지 떨어지는데 21Hz, 27Hz인가 21Hz. 네, 21Hz까지 떨어지는데 그 저역의 펀치력과 빠르기는 골드문트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같은 수입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맞는 조합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포커라고. 그러면서 중고역은 골드문트의 중고역은 아주 그 은의 이런 빛깔처럼 반듯하게 뻗는 그런 해상도로 자랑을 하는 게 그런 특징으로 하는 게 이제 골드문트 앰프인데 텔로스가 되면서 그것도 이런 거죠.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그렇죠. 주로 알리제 DAC 그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그런 거 있기도 한데 이게 DAC 성능이 32Hz 384kHz까지 올라가고 PCM은 DAC도 1, 2편까지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지면 뭐 정상적으로 만든 스피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굉장히 소리가 매끄러워진다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입관으로는 해상도가 높아지면 귀가 아플 거야. 정상적으로 만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해상도가 뛰어난 아주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음의 끝이 매끄럽게 마감이 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게 550의 넥스트젠 2 버전입니다. 그렇죠. 이제 위상이라든가 그 스피드가 이제 정확하게 맞춰지면은 사실 이렇게 대역이 넓어도 따갑지는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아주 좋은 거죠. 네. 왜곡이 없으면 그쵸. 고역은 강해도 그다음에 굉장히 선명해도 귀가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말로 6번 2악장 같은 경우 테오도르 프란치스까지 이게 굉장히 징 소리가 한 여러 번 나오거든요. 크르릉 그러는데 그 소리가 적당한 울림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저음이 안 나오게 이렇게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적당한 울림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쫙 오는 느낌. 이런 게 바로 골드문트가 포컬에다 드라이브를 해서 나오는 소리. 이런 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로 듣고 정말 반했습니다. 사실 말로 듣고 스케일과 함께 이 다이나믹한 그 사운드 이런 걸 아주 잘 통제되면서도 야 요만큼은 사람이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 거야. 원래 녹음을 한 만큼은 그만큼은 딱 하모닉스가 이렇게 나오게 해준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선명한 고역이 나오는 저 서마라 조이의 스타더스트 같은 곡 이런 곡 요새 제가 저에게 많이 듣는데 아주 선명하면서도 또렷하죠. 근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귀가 이렇게 날카로워 그렇지 않아요. 소리가 선명한데 음끝이 자세히 들어보면 살짝 매끄럽게 흐른다는 거. 그 재즈 기타는 참고로 이렇게 필터나 이펙트를 거의 안 쓰고요. 그대로 들리게 하죠. 통울림 자체로 해서 그 증폭만 시키기 때문에 생톤 그대로의 기타 소리, 그러니까 옛날 어쿠스틱 기타하고 이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옛날 맛이 잘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프트 펑크 같은 곡도 게임 오브 러브 같은 곡도 그 전작게 이렇게 섞여오는 느낌이 네. 아주 그런 곡들 듣기 편하다는 것도 같이 들려드리려고. 그런 게 재생이 좀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이용하고 네, 전자악기 들어가면 어려운 건데 음색이 변화가 많아요. 전자악기 네. 들어가면 네. 시스템이나 앰프 따라 스피커 따라서 음색이 변화가 많은데 제가 하는 그 곡을 아주 정확하게 들려줬다는 데 일단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골드문트 얘기를 다시 뭐 재버전 정리를 하자면 70년대에는 하이스피드 앰프가 3개가 있었죠. 뭐 여러 사람이 분류가 따라 틀리긴 하지만 미국의 마크 레빈슨이 있었고 영국의 네이미 오디오가 있었고 그리고 스위스의 골드문트가 있었죠. 각기 성향도 다르고 그걸 하이스피드로 몰아가는 방식과 표현 방식이 달랐는데 조금씩 이제 길들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방향으로 한 설립자가 쭉 오는 회사는 골드문트가 유일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다음에 그 설립자가 지금까지 계속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세대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면서 다음 골드문트의 다음 소리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거의 어떤 표상 같은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텔로스 590의 넥스트젠 2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일단 그게 하여튼 핵심입니다. 현재 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이게 일단 그것도 와사다밖에 와사다에서만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량도 와사다가 제일 그래도 이제 네. 풍부하고 네. 아마 그래서 와사다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네. 안심하고 그래서 와사다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가 거의 뭐 이 제품들에 관해서는 뭐 독보적으로 이제 팔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 지역이나 이쪽 서울의 서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와보시는 것도 그쵸. 좋고 안 와보신 분들이라면 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안 들어보셨다면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들어보신 분들은 가격을 알고 있는 분들일 테니 주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홈쇼핑처럼 됐는데 워낙에 이 제품의 오늘 설명의 포인트는 가격이 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나온 지가 지금 2년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레이트 어답터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골드문트의 그 인티앰프 지금 제일 최신형이자 끝판왕 텔로스 590 넥스트젠 2 이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고 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와사다에 처음 촬영을 했습니다. 자, 많이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그러면 촬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또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차근차근 풀어보기로 하죠. 오늘도 이종학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